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MZ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미숙 작가님이시고요. 이 책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현명한 결혼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모두 담긴 책. 결혼이란 무엇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미숙 작가님의 이렇게 사진과 프로필 나와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두 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잘 키워낸 엄마. 저서로는 공동저서 뭘 쓸지 몰라 이것저것 넣어봤습니다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를 위한 그 결혼생활 베이직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의 사인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보니까 결혼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뭐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작가는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아기가 커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되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의 삶을 살고 이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죠.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이제 특히 여성들은 후손을 낳고 키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수만 년의 역사를 이어져 왔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는 거죠. 꼭 결혼이 불행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2030 세대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죠.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힘들다는 말뿐이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막막하다. 나는 올해 결혼 생활 30년이 된다. 그 시간 동안 소위 남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의 힘듦을 이겨내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 꼭 실천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렇게 보면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 1장은 MZ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결혼 베이직. 첫 번째는 MZ, BMZ 결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MZ세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MZ세대는 화면 보이시죠? 밀레니얼 앤젠 Z입니다. 그 제너레이션 Z죠. 그러니까 밀레니얼이라는 것은 이제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죠. 그런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의 합성어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Z 여성, 남성,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처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MZ세대가 20대, 30대니까 부모는 50대, 60대가 되겠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니까요. 그래서 그 MZ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잘 책에 보면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을 생각을 할 때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책의 15쪽에 2명 중 1명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내 삶, 내 행복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제대로 묶인 부부관계가 아닌 동반자, 친구,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지를 낀다는 거죠. 반지를 낀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구속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것은 좀 예전보다 많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MZ세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에서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성세대에게 결혼이란 정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란 새로운 울타리가 생기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생기는 희로애락을 겪음으로써 성장하고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정말 잘 헤쳐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MZ 여성 이 책 2장이죠. 남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비혼의 비율이 이제 좀씩 여성들도 MZ 세대에서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도 있겠죠. 남성은 비혼의 비율이 좀 낮죠. 남성들도 목표를 두고 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 뭐 정년기가 예전에는 뭐 25세 뭐 이러다가 요즘은 30대, 35세 그러다가 이제 40세까지도 이제 막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심지어는 뭐 5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남성들도 지금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의 결혼의 의미라고 나오는데요.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 누구는 남자친구 없어? 아직 없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네. 괜히 결혼해서 고생하기 싫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결혼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으셨고요. 2장에서는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결혼 준비 39페이지에 보니까 결혼 준비 예물보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 두 사람이 좋아하면 진짜 숟가락만 있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쪽에 보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위대한 일. 여자 일상에서 아기 낳는 일은 기적에 가깝고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5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나의 경우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28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큰아이 작은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분만할 때 남편들은 분만실 밖에서 아내가 무사히 분만하기를 기다리며 조리고 있는 모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분만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를 봤는데 눈물이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를 손잡고 다닌다 하면서 이제 남편이 참여하는 출산이라는 내용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쪽에 보면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육아는 치명적인 마약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집안이 정신 없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과연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관계. 친구보다 배우자가 우선이다.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소중한 존재죠.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친구보다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안일 분배 72쪽에 보면 이제 그런 집안일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집안일. 그렇죠.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집안일은 뭐 여자, 남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뭐 그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이라고 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여성과 남성은 생각이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상당히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남자가 이제 상당히 고민이 있으면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떠나요, 남자를. 그리고 남자가 고민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면 여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관점.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남자들은 꾹꾹 숨기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남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어, 한 곳만 바라본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생텍쥐베리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본다고 했지만 틀린 말 같다. 어떻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남편에 대한 그 이야기의 차이가 또 나와 있어요. 나는 고슬고슬한 된밥을 좋아하는 반면 남편은 질척한 밥을 좋아한다. 또 걸음걸이도 남편은 빠르지만 나는 조금 느린 편이다. 남편은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지만 난 아침잠이 많아서 늦잠을 잔다. 이 모든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빙산은 10분의 1만 밖으로 나와 있죠. 모든 일상권에서 너무도 다른 우리이다. 옛날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랑 틀리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난 옳고 남편이 틀린 것 같았다. 남편도 자기가 맞는데 아내가 틀린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예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자는 이야기도 이 책에 보니까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 주로 이제 시선이 아이에게 가죠. 그렇죠? 아이가 예뻐서.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의 배우자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무심하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무심함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지루함도 결혼 생활의 일부다. 그리고 권태기, 보얼덤이란 말 쓰죠. 영어로 BOREDOM. 이 보얼덤이라는 말이 이 권태기라는 거거든요. 지루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권태기를 쓸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이 완벽하지만 이게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도 처음에는 보름달, 반달, 초승달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보름달 되지 않습니까? 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이렇게 부부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루함도 결혼 생활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지 말자. 이 비교가 정말 불행의 시작이죠. 뭐 누구 아빠는 뭐 얼마를 벌고 어떻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아 나는 정말 좀 밑에 있는 것 같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안분지족이란 말 쓰거든요. 내 분수를 편안히 여기는 그런 안분지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참 우리는 뭐랄까요? 아래를 보기보다는 위를 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안분지족이란 말 쓰죠. 분수를 편안하게 여겨서 만족함을 안다는 거죠. 지족이라는 것은 그런 안분지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가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만족하자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쭉 써놓으셨고요. 또 꽃길만 걷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또 이제 푸시킨의 말처럼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3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푸시킨의 시가 옳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 작가가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사랑하자. 나의 행복의 원천은 배우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 있지 않죠. 뭐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렇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꼭 가져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그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과 같이 지내고 아내와 같이 지내지만 때로는 나만의 어떤 그런 시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건강한 부부로 사는 법, 따뜻한 집밥의 위력. 이 집밥을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 기성세대에게는 집에서 먹는 집밥이 전부일 때가 있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만들어서 먹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밥이라는 것 자체가 참 요즘은 엄마 표 백반 이런 뭐 것을 타이틀로 하는 그런 백반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이죠. 집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유해 물질로부터 가족을 지켜라는 이야기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정말 유해 물질이 들어간 식품들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고 그리고 이제 포장 같은 경우도 비닐로 되고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이 비닐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노폐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정말 집밥을 해서 스스로 먹고 또 최소한의 물건을 사용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소유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법정스님의 정말 내가 시계를 10개를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만 가지도 되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집에 가고 싶어지는 인테리어법. 그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라는 이야기.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배우자 칭찬하기. 그런 이야기도 써놓으셨네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칭찬하는 내용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칭찬과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머나, 아빠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무사히 잘 오실 수 있을까?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된다. 어쩌지? 아이들은 베란다에 나가서 유리문에 붙어서 아빠 조심해서 오세요라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은 오늘도 나한테 세뇌당하는 거야라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인사성 있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모가 되어라. 사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이가 안전한지 항상 지켜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달을 채워서 아이는 태어났는데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밤에 우유 줄 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잠결에 상한 우유를 줄 수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사고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제 잘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써놓으셨고요. 자, 5장은 슬기로운 부부로 사는 법인데 돈 관리는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 또 써놓으셨네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내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나의 경우도 남편의 수입으로 집도 장만하고 두 아들도 대학까지 잘 키워냈다. 부족함을 따지면 끝이 없지만 만족함을 느끼면 작더라도 넘치는 게 돈의 속성이고 넘치더라도 마음에 따라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수입이 적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돈은 내 곁에 오는 것을 꺼려 한다. 내가 가진 게 조금 부족해도 항상 마음만은 넓고 여유롭게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돈이 나에게 다가옴을 느낄 것이다. 돈에도 눈이 있어 밝고 따뜻한 사람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정해라. 배우자의 능력이 나의 자산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능력도
자산이 되는 거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다. 이 책 258쪽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랜 세월 지속한 부부는 얼굴과 행동이 닮아간다. 아예 처음 결혼할 때부터 비슷하게 닮은 사람과 결혼하기도 한다. 천생연분이기 때문일까? 우리가 이제 천생연분을 영어로 이제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메이드 인 헤븐.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이제 천생연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닮은 사람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전혀 닮지 않은 사람도 수년간 같이 생활하면 부부의 모습을 뭐 닮게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위험 상황 대비 보험 선택은 이렇게 하자.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험들을 좀 들고 보험은 가족의 최소한의 방패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기부와 봉사는 주변 사람부터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쭉 설명을 해 놓으셨고요. 시댁과 처가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설명을 해 놨네요. 독립된 부부로 살아가기. 그렇죠. 한쪽만 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거리두기가 필수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또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책에 284쪽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시댁 처가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두기이다.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자. 서로 친해지려고 호칭까지 바꿔가며 노력은 하지만 결론은 백년손님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가까워질 수 있어도 피를 나눈데 부모 형제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댁은 아내가, 처가는 남편이 더 챙긴다. 처가에는 남편이 잘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고, 시댁에는 며느리가 잘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소한의 가족 행사는 가능하면 참석하자. 시대에 맞게 이제 그렇게 가족 행사를 참석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9쪽에 여자는 참 신기하다. 아내도 되었다가 올케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친정에 가면 시노이도 되었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장모도 된다. 어디 여자뿐이랴. 남자도 아들이 되었다가 매부도 처남도 되고 사위와 형부도 되었다가 나중에는 시아버지와 장인도 된다. 카멜레온이다. 그래서 어느 역할에서도 나쁜 행동을 하고 상대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곧 내가 그 역할을 할 차례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존을 목적으로 사회에 나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참아내며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들과 하고도 불편하지만 천천히 다가가면서 친해지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슬퍼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배우자 가족과 친척들을 포함시켜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들과 같이 동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한다. 자,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로 이 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는 이제 끝날 때 이제 쓰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에필로그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순간순간 가슴이 벅차고 설렘으로 살아가는 요즘 책을 쓰는 순간에도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되뇌이며 희로애락을 맛보았다. 과연 나에게 결혼이란 무엇이었을까? 젊은 날엔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그 안개 속의 결혼이란 두 글자가 지천명을 지나니 환한 미소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때로는 고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괴로운 순간도 또 너무 깊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순간도 너무 화가 나서 내 자신을 자책했던 순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느냐는 듯이 저 멀리에서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했다. 나의 부재에서 내가 나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의 엄마도 할머니도 그렇게 시대에 맞춰 부정하지 않고 살아갔을 것이다. 나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성공했을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자연의 법칙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 결혼 생활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라면 꽃길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긍정의 힘으로 말이다. 결혼을 해도 안 해도 희로애락은 존재하는 법이다. 혼자 살면 고생 안 하고 기쁨만 존재할 것 같은 희망을 상상한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고개만 살짝 돌려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다. 혼자 살아도 결혼해서 고생한 것만큼 한다. 나는 가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산다. 자연에서 햇빛과 시원한 공기로 숙성된 토마토는 식감부터가 다르다. 인공적으로 숙성시킨 토마토는 맛이 없다. 사람의 삶도 나이에 맞춰 성장하고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 결혼하고 싶은데 두렵고 고민인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혼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보면 어떨까 한다. 아들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야 나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된 느낌을 받았었다. 갑자기 마주친 자유로움에서 당황하기도 했었다. 그동안 아내이고 엄마였는데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한다. 나는 다시 서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동안 잘 해냈잖아. 나를 다독이며 새로운 내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박사도 교수도 아니다. 잘못 쓰는 글이지만 내 속에 곧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글 속에 녹여내니 마음이 이내 평온해졌다. 글 쓰는 동안 어느 날은 정지된 자세로 몇 시간째 글을 쓰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파스를 3개나 붙였다. 또 어느 날은 3일 동안 알아두었다. 그렇게 썼지만 다시 읽어보니 부족한 것 같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참고 삼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말은 그렇지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남편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준 사람이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친구이고 나의 보호자이다. 젊은 날의 결혼생활보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의 결혼생활이 더욱 좋다고 하면 반칙일까?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편안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 속에서 그저 미소만 지어지는 것도 반칙이겠지만 어떠한 밤도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엄마 아빠를 하늘 삼아 멋지게 청년이 된 재훈이에게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연히 남편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보 사랑합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완벽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끝부분에서 눈시울이 참 붉어집니다.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기쁨과 희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결혼 생활은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고 나를 잃지 않고 동행하면 얼마든지 행복감과 만족감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제법 쓸모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책을 손에 든 순간이 최고의 선택을 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는 책. 이렇게 나오네요. 미다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정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MZ 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이지만 정말 이 작가의 어떤 정말 실감나는 체험이 책 속에 있어서 정말 좀 결혼을 한 정말 분들에게는 아주 필독서가 돼야 될 아주 멋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꼭 MZ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이라는 책을 서미숙 작가님께서 쓰셨으니까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Z세대를 위한 결혼생활 베이직에 대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장상 작가입니다.